오늘 토론회에서 예. 눈에 띄었던 점은 네. 그 이준석 후보가 생각보다 1, 2차 토론보다 침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게 잘 중간에 좀 간섭을 하기도 하고 언성도 높이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번이 내가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중압감이 크다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 본인 장점도 잘 안 드러난 것 같아요. 아까 현실적으로 자꾸 이제 질문해놓고 대답은 듣지 않고 자기가 막 중간에 끼어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이제 신경질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서 그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우리를 좀 놀라게 했는데 궁극적으로 본인의 정책이었고 남을 계속 공격하려는 형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컨텐츠가 없고 내용이 없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통일부하고 외교부를 합쳐가지고 안보부 총리가 된다는 거.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혀 이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분이 그 연금 개혁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맨날 세대 부연금, 갈라치기, 신연금 나눠서 한다는 세대 갈라치기 하면서 그동안 우리 네. 열심히 연금 부었던 나처럼 30년 부은 사람들은 어디 가라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젊은 사람들의 표만 얻겠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좀 약간 근시안적인 사고의 한계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같았어요. 오늘 이제 공격을 당한 게 앞선 토론에서 공개했던 엉터리 통계가 엉터리 통계. 일부 공개적으로 들통난 것들이 언론의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렇죠. 좀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왔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토론에서 실시간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지지자들 국민들은 그 시청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올려요. 댓글창에. 그래서 바로바로 그게 검증이 돼버린 거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발언 시간이 사실 반론이나 반론 시간 제한 주도권 토론에서 제한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즉답을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번에는 제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교나 기술에 기대면 금방 간파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도 이준석하고 토론을 많이 봤을 텐데 처음에는 이게 약간 계속 말꼬리 잡고 하는 막 질문하고 오히려 거꾸로 질문 던지고 허점들이 하니까 약간 당황하지. 계속 해보면 이 수법을 금방 간파해가지고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또 김남국 전 의원이 이준석 후보랑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이 토론해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스타일을 잘 알고 쉽게 대응을 하거든요. 오늘 이재명 후보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준석 스타일을 아니까 금방 3차 토론 되니까 대응을 해버리잖아요. 혹시 그 과정 이준석 후보가 그 방위비 분담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면서 무식하게 포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위비 분담 관련해가지고는 포탄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분담금 내역에.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팩트 체크 한번. 그리고 뭐 중국의 그 미세먼지가 일본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도 그 과소평가된 수치를 내놓고 실제로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사실과 달랐고 발전 단가 같은 경우에도 풍력의 발전 단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갑자기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해안에서 아직 풍력 발전이 만연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가 계산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굉장히 비싼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술들을 활용하거든요. 기술들. 기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토론하느냐에 따라서 토론 기준점이 달라져 버리고 주장하는 논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당장의 풍력 발전의 단가를 계산할 때도 서해안의 풍력 발전하는 것과 남해안, 동해안 다 달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다른 거니까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전제가 다른데 그런 어떤 평균이라든가 발전 단가에 대한 논의 그런 어떤 전제 사실을 기획하지 않고 내가 가진 전제 사실을 이야기해놓고 너 틀렸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오늘 그 이준석 후보가 가장 당황했던 장면은 뭐였냐면은 계엄 당일에 이재명 후보가 묻습니다. 강남에서 술 먹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왔다는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었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캥기는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덤비는데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질문했더니 자기는 170명 이상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경찰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제보가 사실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그쵸? 전 몰랐어요. 나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게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사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담 넘으러 간
그 근처에 원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었거든요. 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를 다른 데서 목격했다는 거야. 위치가 다르다? 네, 위치가 다른 데서 저 멀리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그걸 인터뷰한 여자분의 이 육성 녹음이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아마 제보를 받으신 것 같아요. 강남에서 술을 먹고 네. 뭐 강남에서 술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강남에서 왔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바로 오지 않고 샤워를 하러 샤워하고 또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샤워를 왜 해? 저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바쁜 와중에 진짜. 샤워를 용모 단장은 하고 가서 카메라를 받아야 되나 이게? 남들이 보니까? 위험한 예. 곳에 다른 의원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100대시면 채워낼 때까지 기다리고 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솔직히. 그러니까 여성 의원님들도 뭐 화장이나 샤워하지 않고 그냥 바로 후다닥 그냥 뭐 추리닝이나 그냥 네. 옷만 걸쳐 입고 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난 저는 아니, 그리고 도대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정말 짜증나는 게 자기가 한 발이라도 먼저 가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민주당에서도 늦게 온 의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가서 맨날 그런 민주당 식이야. 의원과 통화하면서 그 안에 상황이 그렇게 종결됐다는 걸 알고 안 했다는 식으로 남 핑계를 대는데 남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의원이 네. 못 간 의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원들은 지역구가 대전이거나 아니면 멀리서 오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왔을 수 있거나 늦게 왔을 수 있거든요. 이준석처럼 강남에서 술 먹고 샤워하고 오느라 늦은 사유가 똑같지가 않아요. 사유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네. 사유가 아닌데 왜 다른 사유를 들어가지고 피장파장의 논리를 이런 아니, 식으로 근데 해. 이준석 후보는 이미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시끄러 임마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보좌관이 답 넘으라 네. 그랬더니 시끄러 임마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때?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는 모든 게 다 저희가 끝이 난 거죠. 예전에 그 인터랙티브를 하나 만드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준석 대해서. 아니요, 이준석에 대한 건 아니고 음. 계엄 일지에 대해서 일지. 일지. 그 일지 이제 보면 한 11시부터 한 30분까지는 또 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시간이 먹으면 있어요. 빨리 가서 이제 해서 이제 경찰도 이거 뭐 계엄을 이제 선포를 하니까 이것만으로는 출입 못 막는다 이래가지고 우엉지앙하다가 한 30분 네. 정도는 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다가 한 30분쯤 돼서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빨리 저기 포고령 선포했으니까 빨리 가서 이거를 경찰청장한테 얘기를 해라. 이걸 얘기를 해서 빨리 막아라고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빨리 마음 먹고 갔으면 그 30분 내에 또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있었던 거고. 이준석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내가 안 들어간 거는 굳이 안 들어간 거는 계엄 표결이 끝났다고 주장하는데 이 실체를 과학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이준석이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국회 어느 쪽에 있었는지도 밝혀야 되고요. 실제로 들어가려고 시각했던 시각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입체적 재구성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들어가라고 하니까 담 넘어져 들어가라 그러니까 네. 시끄럽다 그러고 입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건 자기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네. 예, 들어가려고 그리고 하지 이제 않지 않았냐니까. 허위 이준석 사실이라고 후보가 했죠. 또 두 번째로 이제 급발진한 풍경이 뭐였냐면은 네. 우리 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재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를 김문수 후보 합동으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물어본 겁니다. 개혁신당의 허은하와 김용남 사례를 대니까 갑자기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났다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네. 유리하게. 굉장히 뭐 디스를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허은하 의원과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이 이렇게 탈당해가지고 간 게 굉장히 뼈아플 거예요. 특히나 허은하 의원이 간 것은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한테 윤석열의 어떤 전행, 윤석열이 일당 독재하듯이 국민의힘을 막 해가지고 자는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쫓겨나오다시피 나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거꾸로 본인이 사당화를 해가지고 허은하 의원을 그렇게 쫓아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윤석열의 공격하고 비판했던 그 논리가 이제 아예 먹히지 않는 거죠. 윤석열은 40대 젊은 이준석은 40대 젊은 윤석열이다. 우리 권영구 후보가 네, 똑같은 해버린 거지. 그 말이 네. 완전히 먹히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된 거고요. 이준석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청년 정치를 표방하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노무현 정신을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주장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이준석과 함께 손잡았던 정치인들 다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다 네. 등에 칼 꽂고 서로 갈라져갖고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는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
아니 그리고 저는 이준석 후보 고발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발당해야 된다. 예, 오늘 그 발언한 것 중에서 정말 그 내가 차마 입으로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지금 자기가 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보는 대선 토론장에서 감히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비유 같은 것들을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여성 혐오가 저렇게까지 극에다라고 아주 본능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거 여성 단체들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은 너무 민망하고 화가 나는 발언하다 보니까 시청자들 다수도 정말로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놔두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재를 해줘야죠. 제지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이준석 후보의 성삼락 의혹이라든가 명태균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몰랐을까요? 몰라서 안 했을까요? 네. 그거는 그냥 공격할 수 있지만 언론에서 의혹을 풀도록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이 대선 토론은 정책 토론으로 가고 본인들의 품격을 지키고 보는 어떤 시청자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안 한 거잖아요. 너무 저질스러워. 너무 저질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발언하면서 금방 긁히는 그 마음이 좀 조급함. 마음이 너무 급해. 이런 것들이 매우 안 좋았고 또 뉴스타파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의 거는 막 계속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집요하게 빨리 답하라고. 네. 되게 부적절했다. 그리고 1차 TV 토론 이후에 자기가 이제 어떤 자칭 타칭 호텔 경제학이 뜨니까 3차 토론까지도 호텔 경제학 갖고 와가지고 지난 2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루카스 자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이제 용어를 들면서 실제로 사상적으로 그런 유사한 그런 화폐 금융 이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또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 루카스 자이제가 공산주의자라는 거야. 공산주의자 이론이면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경제에서 이미 실패했죠. 자본주의와 경쟁에서 실패를 했지만 당시에는 체제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어떤 경제학적 이론에서 어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사회주의나 그런 어떤 루카스 누구라고 했죠? 루카스 자이제. 자이제. 제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호텔 경제학 얘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어떤 사회주의나 이런 쪽에서도 경제학에 대한 이론이 충분히 자생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학의 핵심은 결국에는 자본이라고 하는 승수효과. 자본이라고 하는 게 선순환 돌고 도는 돈이 돌고 도는 효과에 대한 그것을 아주 간명하게 명료하게 설명한 거예요.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그 설명 자료집에 있다 책자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5만 원 생각보다. 네, 쉽게 설명하려고. 그분이 그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분을 아까 들으면서 누군지 궁금해서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체가 어떤 데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자라고 하기도 하고 기고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경제학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구나. 근데 독일 공산당이라는 게 지금 사실 내 정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소수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당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이제 그 굉장히 소수 정당인 거예요. 거기에 기관지에 뭘 썼다는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그 나무위키에 많이 들어가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하는 걸 보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준석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김문수가 되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되게 위험한데요. 원래 진행자가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요? 네. 오늘도 그러면 안 되나? 오늘 토론을 보고 하는 거니까 토론을 보고 객관적으로 제가 느낀 감정을 표출하는 거니까 이게 그런 좋아요. 건데 솔직하네 사람이. 너무 심했나? 옛날과 다르게. 아무튼 그런 건데 여하간 이걸 보니까 저는 이제 사상의 다양성 다원주의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근간이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더라도 그 다원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특정한 사상을 가졌다고 손 치더라도 그런 사상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정책을 이론이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거는 이게 바로 그 쉽게 색깔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횡행했던 그 색깔론을 다시 들고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요. 안 먹히죠. 지금은 이미 우리가 아무리 공산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옳다, 옳은 방향이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누가 선전선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에 아주 낡은 이념론을 들어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격한다고 한들 그게 지금 의식이 깨어있는 훨씬 이준석보다 똑똑한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악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어제 오늘 계속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 박주민 의원이 부산에서 유세하는데 네. 어떤 젊은이가 찾아가가지고 승수 효과가 뭔지 아냐 막 자꾸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설명을 했더니 그거 뭐 아니라는 듯이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그럼 당신이 설명해 말했더니 그 대답은 못하고 너 학교 어디 나왔니?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려 그러면 좀 대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해서 그럼 어느 정도 나와야지 좋은 대학교 나온 거냐 네. 서울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 보고 당신 도대체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라고 이제 이 사람이 물어봐서 박주민 의원이 나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요. 게다가 외고 출신이야.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딱 이 이준석 류의 이런 그 가벼운 내지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냥 말장난만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아니 권영국 후보가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도 한 이유는 뭐냐면은 한 인터뷰에서 오늘 권영국 밝힌 내용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는데 아마도 이제 뭐 줄타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자기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 말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국회 해산권 지금 계엄의 사태가 국회 때문에 해제됐는데 그런 국회를 해산하자는 권한을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일부라도 주장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납득이 갑니까 지금? 저는 계속 납득이 안 가요. 네. 저는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자꾸 말장난하고 억지 부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이게 하버드 나오신 대한민국 이게 국회 해산권은 내각제에서나 있을 법한 권한이에요. 그리고 국회 해산권은 이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면서 사실은 조기에 총선을 치르게 하는 최후의 사실 행정부가 가지는 그런 어떤 견제 장치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제에서는 이 국회 해산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의 해명이 어땠냐면 제가 적어놨어. 적어놨어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게 가서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죠. 이건 내각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영국 후보를 이제 또 공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했냐? 그게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반대하시면 아까 비례대표제와 맞지 않다. 뭐 엉뚱한 소리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고 실정에 맞지 않은 건데 그 주장을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헌법을 공부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한테 그 분야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을 이야기예요. 근데 현란한 말솜씨하고 말장난 그리고 틀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맞는 것처럼 당장에 자신 있게 주장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죽이면서 그냥 막 우기면은 그냥 이게 맞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든 무엇이든 이게 그냥 주장한다라고 그 말 한마디가 정치인의 주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주장이 사실은 굉장한 깊은 고민과 경험과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삶을 바꾼다라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철학도 뒷받침돼야 되고 그 무엇보다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민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얄팍한 이건 정치 공학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사기꾼? 그런 어떤 뭐 꼼수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뭘 하려고 속이려고 하니까 금방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난 토론에 잘못 얘기했던 게 그 캐나다의 뭐 TFWP인가 그 사례를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권영국 후보가 이번 질문 기회를 얻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팩트의 오류를 지적하니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봤더니 예를 들면은 자기가 할 말은 보면은 자기 주도권 발언 때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8초 남겨놓고 뭘 하라는 겁니까? 라면서 갑자기 답을 안 해. 야, 또 자기가 피하고 싶은 이렇게 회피하는 실력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이제 공공장소에 토론을 많이 한 분인데 정말 내실보다는 이런 형식적으로 남을 제끼는 방법을 연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서 상대방 답변할 시간 주지 않으면서 딱 끝내버리면서 겉으로는 마치 자기가 이긴 듯한 그 우월감을 갖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되게 잘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유치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책임감 없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권영국 후보가 나중에 지적했던 이것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한테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왜 당신은 이렇게 쓸데없는 하나의
꽂혀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느냐 이제 이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한테도 저는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단어 하나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 지적 우월감을 표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치함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사회통합 관련해서 서두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늘 그분의 꼬리표 같은 말인데 뭐냐면 나는 경상도 남자, 경북 영천 출생인데 우리 와이프는 전남 순천 사람이다. 그래서 영호남의 화합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가 사회통합이 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정말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 더 그럴 것 같고 납득이 안 되는 말 같은데 이게 그렇게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서 결혼하면 사회통합이 되는 겁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님 경상도 여자분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면 통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가면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 정서적인 예컨대 학교 뭐 같은 학교 출신 후배를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동네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발전 공약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아니면은 그렇죠. 그 지역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런 토론,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